양주시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직원 추천으로 인사팀장을 선발하는 파격적인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한 달 넘게 파행을 지속하던 경기도의회가 오는 9일 의장단 선출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제명했습니다. 지난 3일 포천 백운 계곡에서 50대 여성이 물에 빠져 구조되는 등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10건의 순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는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양주시가 공정한 시정 운영을 선언하며 파격적인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네,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직 중에 하나인 인사팀장을 동료들의 추천으로 선발하는 건데요.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 양주시가 받은 공직사회 청렴도 성적표입니다. 이 같은 불명예를 씻기 위해 양주시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조직문화 혁신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칼을 댄 건 인사 시스템. 합리적이고 이제 객관적인 인사 기조를 좀 설정을 해서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나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을 내부 공모로 선발했습니다. 인사 대상은 직렬과 상관없이 직원 추천으로 결정됐습니다. 학연 지연 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뜨겁고 모두 30여 명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제도가 생겨서 좋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부담이 어깨도 무겁고 너무 부담돼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잠도 잘 못 자고 막 걱정이 많았어요. 네.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능력과 리더십 등 철저한 내부 검증이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보육 정책팀장이 선발됐습니다. 인사팀장 공모제 운영은 주변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능력을 인정받은 직원이면 누구든 인사팀장으로 근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팀장으로 추천해 주신 만큼 책임을 가지고 직원 누구나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남 인사팀장의 발탁은 공직사회에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주시 인사팀장은 팀장 10년 차 이상 경험 많은 팀장이 관례적으로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팀장 5년 차인 윤성남 팀장이 발탁되면서 연공 서열이 아닌 능력 중심의 인사라는 점에서 직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팀장의 자리는 한시의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공모제도로 조직 내에서 능력과 열정을 가진 직원이면 누구든 주요 보직에 근무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양주시는 인사팀장 공모를 1회에 그치지 않고 다음 인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다른 보직의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불공정한 인사 시스템으로 논란을 빚어온 양주시가 내부 공모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인사 불공정의 불명예를 지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33일째 파행이 지속되던 경기도의회가 오는 9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양당 대표의원이 협상을 통해 의장단 선출과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장 선출 방식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후반기에도 여야 동수인 상황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전반기에 의장을 하지 않은 당이 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양당 협상단이 이날 오후 협상하고 조만간 합의문을 작성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28일 최 의장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중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 경기도당과 의정부시 의회는 김현균 의원을 의장 후보로 뽑기로 합의했지만 지난달 8일 열린 임시회에서 민주당 최정희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이에 의정부 을지역구 민주당 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갑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짜고 자신들 지역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경기도당은 최 의장과 함께 야합을 주도한 강선영, 정진호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827명으로 전날보다 3,870여 명 줄었지만 중증 환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47만 7천여 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 추가돼 6,42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등 4개 시에서 2,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의정부 977명, 양주 422명, 포천 259명, 동두천 155명, 연천 13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2.1%로 전날보다 4.4%포인트 올랐고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도 43.9%로 전날보다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3일 오전 2시 15분쯤 양주시 남방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녀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으며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오후 3시 반쯤 포천시 이동면 백운 계곡에서 50대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일행에게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50분쯤에는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인근에서 시신이 물에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군남댐까지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서 10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의 여파로 치매 노인 등이 증가하면서 성년 후견인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재산 보호뿐 아니라 신상 관련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성년 후견 제도 어느덧 도입 10년이 지났고 또 안착돼가는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노후는 그 누구에게도 남의 일일 수는 없는데요. 이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 소재 법률사무소 서준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자 먼저 이 성년 후견 제도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성년 후견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피성년 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네, 성년 후견인 신청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아들여지진 않을 듯합니다. 어떤 사유에서 인정이 되는지 또 신청을 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좋은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성년 후견은 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되면서 부모에게 있는 법정 대리권이 사라지기 전에 가족 중 누군가가 사고로 인하여 이성적 판단이 불가한 장애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치매로 인하여 의사 판단이 힘들게 되신 경우인데 마지막은 주로 특정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문득 그 배우 윤정희 씨의 가족 논란이 떠오르는데요. 사람 일이란 게 사실 한치 앞을 모르는 일이라 이 성년 후견인 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민법 제940조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피후견인 본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인의 임무 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부적당한 점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 번 선임된 성년 후견인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준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의 현장 소통 행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민선 8기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있는데요. 이 기간 김 군수는 10개 읍면 군민 1000여 명을 만나 지역의 현안을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덕현 군수는 모든 사업은 연천 군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며 연천에서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은 사업 주체나 시행자를 떠나 연천군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아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 송산 치매안심센터가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안심 로봇 피오를 활용해 어르신의 정서를 자극하고 또 애착감을 키우는 동시에 인지 훈련 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치매 조기 검진과 관리 등의 다양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경기 북부 지역 화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5년간 7월에서 9월 사이에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화재가 1,002건으로 36.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부주의가 31.5%, 기계적 요인 15.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전기 화재가 높은 이유는 지역 특성상 노후 주거시설이나 산업시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등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전기화재 발생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DQ, 즉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을 미래인성교육과로 바꾸는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미래인성교육과는 인성교육과 함께 디지털 역량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역량 개발은 학생들이 디지털 플랫폼과 기기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임교육감의 핵심 공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인성교육과 설치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다음 달 1일 단행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 공모를 시행합니다. 예정 설계비는 31억여 원이며 공모 기간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양주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양주시 유양동 일대의 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되는 이 아트센터는 871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7,000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아트센터에는 900여 석의 대공연장과 300여 석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시설과 문화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